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요. 제가 자본주의 마인드를 함양시켜 드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NFT, 테슬라, 메타버스, 그리고 비즈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 제가 오늘 새벽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면서요. 좀 이러한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것저것 재테크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요새 최근에 NFT라는 게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FT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NFT 아직 투자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저도 아재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래도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자,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다가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매겨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 이제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함께 대국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런 영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상들이 아마도 뭐 유튜브에 이런 데다 올리면은 상당히 조회수가 많겠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이제 NFT, 그러니까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그 영상 자체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메타버스나 이제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그 영상을 얼마에 팝니다. 몇 토큰에 팝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이, 그러니까 이 대국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면 이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비싸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더리움을 뭐 이용한다고 해요. 정확한 기술적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 정확히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일단은 봐야 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NFT 자체의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도 쓰이는 기술인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떠한 창작물이나 그런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디지털 피어 투 피어 이런 거래상에서 유망하다는 것이죠. 어떤 카피할 수 없고 누가 가져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는 건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자산과 자산화 시키는데 이게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욱더 유망한 것은 어차피 이제 NFT의 기초 자산이 될 부분이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더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엔터주가 있겠죠. 엔터주와 그다음에 게임주가 또 유망해 보이고 최근에도 보니까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또 NC소프트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NFT를 도입한다는 뉴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더 유망해 보이고요. 어, 가장 그래도 유망하다고 보는 거는 제가 여기서 또 테슬라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지금 메타 플랫폼과 테슬라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NFT가 거래될 시장은 바로 가상 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가상 자산들이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분께서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고글을 썼고, 그 다음에 VR 기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인식할 컨트롤러들을 다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상 세계에서. 그럼 자기가 메타버스 상황에서 샵을 하나 연 것이에요. 내 샵에서는 예술 작품을 팝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NFT화 시킨다는 거죠. 토큰화 시켜가지고, 뭐 이세돌 바둑의 영상은 뭐 1토큰,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은 뭐 재밌는 웃기는 영상은 이 토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으면은 가상 세계에서 다른 유저들이 자 이분이 운영하는 샵에 와서 그 NFT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NFT를 거래를 하려면은 어찌됐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만들어갈 그런 메타 플랫폼이 또 유망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메타버스에 접속을 했습니까? 자, 바로 이 자동차 안이라는 것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자동차인데요. 밴이죠, 밴. 우리나라 치면 뭐 스타렉스 뭐 이런 그런 봉고차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나오는 거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지금 1등이죠. 자, 자율주행 차가 된다면은 안에 이제 거추장스러운 뭐 핸들이라든지 운행과 관련된 거는 다 빠져도 됩니다. 그죠? 자, 밑에 슬라이드, 그러니까 모터하고 배터리가 있는 그다음 바퀴가 있는 그 판만 있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우게 되면 하나의 이제 거주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본인이 메타버스 상황에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집안에다가 꾸미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밴 자체를 자,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돼서 테슬라도 유망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자산으로 테슬라와 페이스북, 그냥 메타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대출 빚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연끌한다고 하죠. 그래서 비판적인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원래 연끌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자, 서구권 선진국에서도 집을 사기 위해 LTV 90%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능력이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신용도만 높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약 한 지금 LTV가 40%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죠. 뭐 집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6억의 현금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뭐 부모님 찬스 없으면은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더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의 한 60에서 70%까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전세금을 이용해서 일단은 집을 한 채라도 지금 당장은 거주는 힘들겠지만 이제 집을 그쪽 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갭 투자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럼 어쨌든, 자, 빚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지금 막 빚을 엄청 많이 내셔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상승장의 끝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하락한다는 거는 부동산의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저것 정황을 봤을 때 너무 공급량이 적고 수요는 아직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또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끝자락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끌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빚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데 상황을 잘 보시면서 빚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빚과 대출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 이분께서 잘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리스펙이란 분이신데, 자, 코로나 상황 때 빚을 많이 내가지고 친구들한테까지 그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빚내서 우리 좋은 주식 사자, 미국 주식 사자, 테슬라 사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엄청 잘한 것이죠. 자, 이럴 때 빚을 쓰시라는 겁니다. 남들 다 피할 때, 이제 투자를 피할 때 정말 이제 코스피라든지 미국 주식이 정말 바닥이라 생각할 때 빚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좀 크게 해야지 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빚에 대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굳이 갚는다면 내 전체 자산이 계속 불어나서 그 빚의 금액이 작아 보이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5월 달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자, 5월 12일 날 썼죠. 빚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분들, 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빚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자식에게 좀 안타깝죠. 그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물려주라고 했습니까? 네, 자산화 시켜서 빚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의 부모님이, 자, 반포 중앙 아파트,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입지죠. 자, 20년 전에, 2억 8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사신 겁니다. 자, 최근에는 29억을 호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5월 달이라 아마 지금은 35억, 40억이 넘을 것 같긴 해요. 정확히 제가 가격을 체크 안 해봤는데, 어쨌든, 자, 29억이라고 치면, 자, 10배가 오는 거죠. 20년 동안. 근데 이분께서 2억 8천,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20년 전에. 그래서 2억의 대출을 끼고 샀다고, 저희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안 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가, 자, 29억이 됐죠. 그러면 그 2억의 대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죠.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거를 물려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 30억짜리 아파트, 29억짜리 아파트 물려줬는데 2억 대출 당연히 승계하셔야겠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2억과 현재 2억 같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자, 빚이라는 거는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죠. 지금의 짜장면 가격이 6천 원이면 옛날 뭐 2, 30년 전에는 뭐 1,000원도 안 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대출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산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파트와 주식의 가치는 끝도 모르게 오른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대출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은 어떤 겁니까? 예, 갚지 않고 대물림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어떻게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야겠습니까? 예, 실물 자산의 형태로 빚을 물려줘라. 주식이나, 자, 그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부동산으로 물려줘라. 이겁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제 남은 일요일,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면 자본주의 마인드 함양 충분히 되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메타버스, 자, NFT, 그 다음에 테슬라, 자, 이런 거 유망합니다. 잘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투자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